네. 현재 제가 생각하는 광산구는 광주에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기회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항에 대한 이전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의 가장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과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인공지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 어떤 산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도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차 국가산단이라는 게 또 광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등산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관광단지가 개발되기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산업과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지가 사실 광산이다. 그러면 이 광산에 가져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기회를 준비하고 정말 잘 꼼꼼하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보고 만들어 보고자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 공약이라든가 네. 캐치프레이즈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제 행정 통합이 되기 때문에 행정 통합과 맞춰서 더더욱 생각해 보면 이제 광산구는 새로운 이제 관문의 도시가 된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한평이든 영광, 장성에서 광산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통의 어떤 이 출발점이라서 이제 성정역을 중심으로 이 기차 그동안에는 이제 이 기차를 중심으로 있었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그 금호타이어 부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신세계에 있는 그 터미널도 광산구 이 성정 주변으로 해서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산구가 말 그대로 모든 교통의 중심이 관문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산단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차 국가산단이 지정받고 나서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지금 뭔가 지금 땅 토지 수정도 지금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산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 금호 타이어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게 네, 나왔는데 네. 부지 문제가 참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네. 특히나 그 몇 년 전에 미래에셋 그 컨소시엄이 음. 추진을 하려다가 네, 네, 네. 실패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아마 지금 그 금호타이어 용지에 대한 그 용도 변경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먼저 해주라. 아니면 이제 아니다. 이걸 후다음에 이제 해주겠다. 이런 사실 용도 변경의 손오차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터미널 이전 문제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터미널이 이렇게 터미널 이전을 하는 조건을 가게 되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상업용지로서의 어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우리가 그 용지에 대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강기정 시장이 처음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건 특혜라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전하기 전에 부지 용도 변경은 안 된다고 네, 했다가 네, 네.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결국에 땅값 문제가 또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네. 용도에 네, 따라서 네, 네. 그게 핵심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쪽 뭐 노사 쪽 접촉을 해보신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통합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광주남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 광산구 특히 송정역을 중심으로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여건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정 역사 개발 문제를 대표 공약으로 지금 네, 그것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차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의 에너지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광주와 전남이 실제로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남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런 에너지를 이제 행정 통합이면 뭐 구분이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단 자체를 저는 알리백 산단으로 충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차 국가 산단을 새롭게 거기에 알리백 산단까지 결합시켜서 또 다른 산단 활성화까지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 네, 네, 네. 사실은 몇 달 전에 금호타이어 관계자들이 저한테 네. 알리백 산단 얘기를 하면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네, 한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알리백 산단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호남권에서 많이 신청들을 하고 네, 네, 네. 선정이 돼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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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광주와 전남이 서로 협력해야 가는 문제거든요. 광주는 광주대로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가 봉착돼 있기 때문에 전남과 충분하게 그것을 협력했어야 되는 거고, 전남 역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협력의 문제가 사실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통합이 되면, 행정이 통합이 되면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하나의 어떤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조율 가능하고, 어쨌든 이걸 총괄하는 단체가 통합 단체장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 단체장이 전체적인 관점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런 전체 사람을 놓고 풀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지금 광산에가 좀 평동 산다, 하남 산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산단 내에 지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비어 있는데 네. 거기 비어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공장 부지를 대체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그런 건 모색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산단 재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도 사업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나갔던 기업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광주시 산업의 전체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게 보는 건데,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산업 생태계로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 결국에는 이 특히 지금 현재 하남 산단은 지금 이제 주로 제조 공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부품 공장들 이런 게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의 기아 자동차의 이런 내연차 중심의 어떤 생산 구조를 다른 생산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과 이런 이 생산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현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남 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 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산도에 보면 지하수 문제, 네. 불거졌고, 네. 폐기물 문제도 있고, 네, 네, 그런 네. 건 어떻게 풀어나가요? 사실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뭐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작년에 이제 시정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미 2023년도에 하남산단 지하수 문제가 농어촌 공사 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에 발암 물질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달한 PC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광산구가 2년간 방치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재정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부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차단막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장화나 보고 의무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 지하수가 확산되기 전에, 사실은 그 지하수가 하남산단의 지하수가 밑에 있는 수안지구에 있는 주거지까지 사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산구에서는 뭐 식구 뚫어가지고 하긴 하니까 크게 뭐 피 같은 거 못 폈다고 이거 기자회견 때. 네. 그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지금 농구촌 공사에서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2년 동안 정말 이렇게 관정을 여러 곳 뚫어가지고 정밀 조사를 했을 때, 그게 PC 발암 물질이 기준 검치에서 수백 배 이상 검출됐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광산구가 이걸로 다시 뭐 임시적으로 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상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또 시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어촌 공사가 했던 지하수에 대한 관정과 그 방법으로 이번에 똑같이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조사가 전문가들의 같이 함께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해서 해왔던 원칙대로 해왔던 검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도 관련된 네.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크게 부각이 안 됐다.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가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그 조치들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다 짚어야 네, 네, 그렇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병규 청장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뭐 앞으로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그걸 좀 제기를 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분명하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가 광산구에 보고가 됐습니다. 중간 보고서도 있었고 최종 결과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당시 담당 국장과 이것이 충분히 보고가 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그것은 행정 안일주의와 어떤 비밀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하게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만약 행정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 행정 시스템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게 나타났을 때 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문제까지 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이후에 사후 대책까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네. 됐을 때 네. 광산구가 광산구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로 지금 두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산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어떤 중요성은 상당히 저는 더 훨씬 높아갈 것이다 지금보다. 그래서 뭐 주변의 모든 인접 도시의 출발점이 광산일 것이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핵심이 이제 광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5분 도시, 뭐 30분 도시 하겠지만 광주 전남 행정을 통틀어서 60분 도시의 그 중심에 저는 광산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실적으로 모든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있는 전남 행정을 가더라도 어떤 실생활의 어떤 주거지나 중심은 또 광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광주 행정 통합의 60분 도시로서의 그 중심지가 저는 광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궁금한 것들인데 통합 문제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명칭을 이렇게 정해버리고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명칭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네. 네. 바뀌어버리고 네. 그때 또 바뀌고 네. 뭐 이제 통합 전체적인 뭐 광주 전남이 여러 가지 통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이 취지가 가다가 뭐 명칭이나 소재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좀 이렇게 뭐랄까 뭐 혼돈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담회에서도 보면 뭐 청사의 개념은 1청사, 2청사 개념이 아니고 뭐 광주청사 뭐 이렇게 이런 청사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정리된 걸로 있는데 갑자기 뭐 주청사 개념이 나오면서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이건 이 주청사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그 주청사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언급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마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본래의 길대로 나오지 않는 어떤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 만나면 이렇습니다.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들은 다들 가지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도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심각한 위기, 뭐 대표적으로 이미 재정 위기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 그렇고 광주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어떤 대도시 중에 하나가 돼버렸고요.
전남은 인구 초고령화에서 예전부터 있어 삼각관의 인기였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광주와 전남을 결국에는 이것을 문제를 풀기 위한 하에 기회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것에 대한 지원, 재정적 지원 의지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산업적에 대한 지원 의지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체감, 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체감에 대한 것은 조금 시민들께 앞으로 우리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쪽은 지금 너무 빠르다. 네. 경상남도인가 그쪽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 한 다음에 28년까지 완성하는 식으로 지금 오늘 발표했잖아요. 근데 전남은 더 늦게 시작했어서도 뭐 번개 콩국가 분야 그런 말들도 많이 돌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우려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되겠어? 너무 막 빠르잖아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동안에는 뭐 광주가 먼저 아니 전남이 먼저 제안했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광주는 같이 합의를 했지만 중앙 정부의 어떤 뭐 이렇게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될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중앙 정부의 의지와 이게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실할 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이번에 시작되는 지방 정부 임기가 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을 뭔가를 갖다가 하자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정부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장담받을 수 있겠느냐. 그 대신에 광역 의원님들이 네. 지금 책임이 막히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청회가 없어지고 주민 여론조사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지고. 네.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원님들로 해가지고 이게 좀 결정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질타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큽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공청이나 이걸 뭐 주민투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뭔가를 의회에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이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행정에다 요청 사항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어찌됐든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빠르게 좀 신속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현재 광주시에서 5개구 돌면서 이제 뭐 기본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약간 이제 아직은 주민들 시민들 보시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가 아니고 네. 지금 통보식 설명이 아니고 네. 지금 강기정이랑 그거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건 지금 그거 명분 쌓기 위한 어떤 절차상 그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나간다. 네. 그래 알고 있어라. 그거 네. 같습니까? 예, 예. 일단 네. 보여주기 쉬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시의회, 도의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들은 이 부분에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느냐? 네. 네. 그걸 우리 저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쭈는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 18명하고 시장, 도지사 2명 총 20명이 다 해먹고 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지금 4차까지 회의를 했지만 지금 도의원이나 광역 시의원들은 전혀 제대로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법안에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특별법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거죠. 과연 현재 이 특별법안에 주민들이 바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넣을래라는 거거든요. 또 특별법안에 보면 실제 정부에서는 5조 뭐 20조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보면 더 받아올 수 있는 이제 정부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특별법으로 넘어갔고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협상해서 20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받아올 것인가 협상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규는 법규대로 그냥 쭉 가고 그리고 법령 외에 나머지 사항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드레기에서 제가 안 나왔는데 후보지를 선정하면 항상 강상구는 후보지를 내요. 네. 다른 것들은
거의 낸 적도 없고 뭐 없는데 항상 강상구만 소각장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아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광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이 이제 뭐 농촌동이라든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지 선정 문제부터 참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후보지를 선정할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방식은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업자에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개발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지금 행정은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출발 단계부터 같이 행정에서 책임지고 같이 찾아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행정은 나몰라라고 이런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행정에서 저는 이걸 책임지고 책임 있게 봐야 된다. 사실 행정은 뒤로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시면 네. 혹시 국민들한테 베풀 특별한 복지 정책은 있으세요? 재정 지원이요? 복지 정책. 복지 정책. 네. 지금 이제 이 원래의 강산구는 민선 5기 6기부터 시작했을 때 전국에서 자치와 복지의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민영배 구청장 계실 때 지금 전국에는 주민자치의 모델이 또 광산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자치 복지 모델이 광산구의 출발이었고 각각 동이 21개 동에 그런 자치 복지 모델이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 정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어쩌면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제는 뭐냐면 이 특성화되어 있는 이 복지와 자치 모델들을 장점을 서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A 동의 어떤 자치와 복지 모델이 있고 B의 특징이 있으면 각기 장점이 있을 텐데요. 특히 광산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 첨단으로라는 신도심이 있는 것이고 예전 농촌동으로라는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자치와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는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광산구가 이 첨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첨단 삼지구가 뭐 행정구는 북구이긴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일정 정도의 이 첨단이라고 있는 AI 기업들이 또 그 함께 근거지에 있기 때문에 AI 기본소득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어디입니까 시단 이런 데 보면 태양에서 얻는 풍력에서 얻는 이런 발전 소득을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소득으로 나눠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산구에 한해서 지금 뭔가를 AI 실증센터로 광산구에 일정 정도를 제공해주고 그럼 거기에 발생되는 소득은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광산구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GPU가 1000장인가 그렇죠. 네네네. 근데 활용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처음에 비해서 활용도가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좀 기업의 활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봤을 때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저는 이걸 짚어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위치한 이유는 광주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갖다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것을 100% 활용시키는 데 있어서 중점을 줬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데 지역 기업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쿼터 제도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광주로 와야만이 우리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쿼터제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AI 기업들이 좀 충분히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기준이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이게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2단계 사업을 할 때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R&D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R&D 이 예산 자체가 지역 쿼터제가 아직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2단계 실증 사업을 가지고 정부 예산을 받았지만 이 예산을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푸는 것은 전국 공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가 전국 공모입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지 않아도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이 R&D 사업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광주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뭔가의 산업 성장과 경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 실증 사업부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 R&D 사업에 실증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광주로 와라. 아니면 최소한 광주에 지사를 두는데 거기에다가 몇 명의 상주 인력을 세우고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 자체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시장군수 구청장 후보들한테는 이 질문을 안 드렸는데 네. AI 부분 말씀하시죠. 네네네. 지금 그 AI 컴퓨팅 센터가 이제 광주가 유치를 못하고 이제 해남이 유치를 하면서 네. 큰 방향에서 광주가 NPU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네네네. 봐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 그 빅테크 산업을 이끌다시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쿠다 시스템. 네네네. NPU가 글쎄 뭐 자체적인 그 국가 뭐 AI 산업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네. 이게 큰 틀의 산업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거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과연 GPU를 능가하는 성능을 낼 수 있겠는가? 네.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GPU와 NPU의 각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PU의 물론 장점은 훨씬의 GPU에 가지지 GPU보다 뛰어난 어떤 이 뭐 딥러닝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그러면 보다 좀 더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범활용적으로 하려면 저도 사실은 NPU보다는 GPU에 더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광주가 AI 중심 도시라는 그 개념을 가려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GPU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꾸 딴 얘기도 하면 안 돼. 이제 공항 이전 이제 저는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광산구에서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그 시에서 지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의 주요 산업 이런 것들이 광산구에 있음에도 광산구에 어떤 이 미르차 국가산단이나 그다음에 빅그린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광주의 주요 산업들이 광산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답답함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공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광역단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럼 현재 이 행정으로 오면 이건 광산구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광산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앞서 전에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을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무안군에서 약속한 그 보상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게 했는데 실제 그동안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공론할 시점이 지금 당장 바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100만 평 이상의 이 공공항 부지 이전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어떤 분들은 여기를 갖다가 제2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100만 평 숲을 조성하자는 말씀도 있는데 이미 이제 탄약고 부지까지 하면 부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그 수기 과정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청 들어가지고 그 부지 개발 그 청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시티로 개발했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조금 이제 약간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한동안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쓰다가 요즘 네. 거의 언론에서도 안 써요. 이것도 이제 거의 15년 전 문서라.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광산구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네, 있는 네, 질문인데요. 시의회에서 좀 몇 번의 주민들이 보기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과정에서 네. 이 청문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시의회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또 이제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원장 후보에게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네.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칼럼도 쓰고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바르고 살기 뭐 이런 우파 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네. 또 예결위 상임위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광주시의회에서 그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 우리 의회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또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반성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청 연맹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같이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유청 연맹 당시에 이제 스토리를 하자면 그 전년 본예산 할 때 이게 자유청 연맹이 이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과 관계없이 그 재정적 지원이 내려오는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임석 의원이 아니 이거 이렇게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손을 보려 하니까 이거는 시의 의결과 관계없이 그냥 국가 법정단체니까 내려오는 어떤 지원금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의회에 특별하게 뭔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과 관련돼서 뭔가를 손댈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서 조금 약간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윤석열 어떤 계엄이나 이런 내란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경각심 가지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인사청문회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시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현재 인사청문회 때 요구된 자료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제 기회도 여러 번 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날까지 지금 청문회 당시에 내지 못하시겠으면 나중에 추후에 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향도 여쭤봤던 건데, 거기 내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기존의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 제 23명의 시의원들이 각자 이제 이 자기의 그 색깔을 가지고 뭔가를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겸허히 또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테크노파크 원장 그 부분은 제가 후속 취재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럼 결론이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청문회 이제 저희가 2번 정도 또 이렇게 이후에 또 열고 이후에 또 의사를 후보자께 여쭤봤었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처음에 이렇게 입장과 바뀌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자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인터뷰 때 이렇게 저희들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그건 충분하게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장관급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 후보자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을 검증하고 이런 입장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아셨을 텐데 이것을 장관급도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것을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룰에 의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룰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각 차이가 분명히 갈리는데 시의원분들은 이게 이제 적법한 관행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다라고 하는데 그 후보자는 이건 적법한 게 아니다. 조례에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거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에 이런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상태로 지금 강기정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공석으로 둘 건가? 이게 이제 그것은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를 임명하시든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시든지, 이것은 이제 결국 결정권자는 시장님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물론 이제 중앙정부입니다만, 어쨌든 최종 인사 추천 권한은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시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말 그대로 검증에 대한 절차, 검증에 대한 권한만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강 시장님이 지금 임명한 인사를 그대로 계속 그 임명을 하겠다 그러면 시의회는 더 이상 뭐 청문회 이미 이제 그 단계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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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의회를 보고 있으면 네, 국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네, 네, 국회 축소판.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로 지금 여기도 시의회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다 하니까. 네, 근데 거의 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의회 자체 내에는 민주주의 이제 타협이고 서로 소통이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게 네.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 광역이나 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물을 다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우 조금 안타까운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시의원으로서 네, 시의회가 네. 꼭 그렇게 돼야만이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돼야 했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시의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 의회 역할이라는 게 이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집행부하고 어떤 갈등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할 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 내에 어찌 이제 뭐 당이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서로 간에 이 뭐랄까요 이렇게 뭐 다양한 토론이 약간 부족한 과정에서 뭔가 뭐 결정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또 필요하다. 이것도 충분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전의 8대에 비해서 9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의원 연구 모임이 상당히 조금씩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섹션을 가지고 의원들이 조정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전문 분야가 각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그런 의원 연구 모임이나 그다음에 각자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그러면 각자의 자기 분야 전문 분야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광주시 이제 뭐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지역구의 현안도 지역구 현안입니다만 전체 큰 그림에서 전체 광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자기 색깔과 자기 무기와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또 제시하는 사람들이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뭐 어떤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한다. 더욱더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시도 통합 이후에 예산을 실제적으로 중앙정부 간섭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문제예요. 네. 그래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네,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맞습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토론식을 또 돌아가 버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라 빚에 비해서 지금 나라 빚도 지금 나라 빚이에요. 지금 정말로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지금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강주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에 재정을 내려준다 했을 때 그게 지금 그 다른 점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것을 지금 챙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거기 나라에서 그걸 해주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여건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먼저지. 그게 뭐 정부 지원 자금이 얼마 내려오는 게 그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걸 통합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지 네. 재정 지원을 그 재정금을 지원해 주라는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나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그걸 기초 시드머니를 해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테니까 당신들이 20조고 100조고 안에 일단 내려주라. 우리가 이 특별시를 했을 때 지금 일시적으로 20조를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네. 지금 우리가 이 통합시 이거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어마무지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그걸 얼마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통합시장이 정부에 발의할 요구할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지원금 그런 건 필요 없고 우리 통합시가 특별시가 통합특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걸 좀 해주라. 그렇게 건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그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백조 돈을 그렇죠. 투입을 했는데 오히려 실패했잖아요. 한정됐잖아요. 그 예산 내역들을 들여다보면 저출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돈들이.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연간 1조 원을 이제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다 주는 건데 이게 지자체마다 신청을 해놓고 집행이 영원인 지자체가 전국 11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해에.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돈을 주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은 집행이 안 돼요. 집행이 못하죠. 그리고 또 연간 회계연도 개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다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5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지금 통합 이후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방에서 중앙정부 그 컨트롤 안 받고 쓸 수 있는 그럼요. 돈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재정에 대한 자율권 이것을 얼마만큼 협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앙정부 협상관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냐고 알아서 해라고 왜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응? 지금은 다 저 기재부에서 다 뭐 기준 마련해 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더 써오면 쓸 수가 근데 없으니까. 또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면 통합시장만 재미를 못 가는 그러니까 이게 거야.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지방에서 한번 내서 통합시장만 재미를 그렇죠. 많이 보는 어떻게 거야. 감사를 안 하면 이제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네. 근데 지방 의회는요, 시장 의원님 계시지만은 솔직히 믿어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성 같아. 지금 22개 전라남도 시군에 우리 5개 구잖아요. 27명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특별시장은 27개 자치단체장을 얼마나 갖고 놀아갈 거냐. 제왕처럼. 그렇지. 사실은. 그리고 지금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도 뭐 다음으로 계급으로 막 여러 가지로 누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퇴보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시장 단체장의 권한이나 이런 건 상당히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견제할 것인가. 그러면 견제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의회에 대한 힘이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의회에 대한
지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존 이게, 이런 것도 좀 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강주시 말고 이제 여기는 도심이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도시여도 그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시군에 들어가니까 군의원들한테 들어가는 1년에 군 재량비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재량비가 나와요. 재량비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지원해 주냐면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의원들이 군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재량비 때문에. 그 재량비를 가지고 군의원들과 컨트롤 다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는 네. 행정을 네, 그건 아마 좀 시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얘기 네, 지금 시의회는 네. 도심이라는 그 얘기를 네. 이제 먼저 전자에 네, 말하는 게 네, 그것이고, 네. 근데 어떤 그 군 재량비 같은 거, 의원 재량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행정 감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스템이 차라리 이 기초 의원들도 국회에서 안 그러면 예산처에서 거기서 바로 해놓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감시해라. 그러면은 감시가 되죠. 재량비가 조례로 해서 없앤 데도 뭐 있을걸요? 이제 그래 향 없어지지. 지금 몇 군데 없어졌어. 지금. 재량비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그 말이냐면 재량 사업이라고 비용을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올리는 거. 의원들이 올리면 예산 예, 편성하는 올리고 거죠. 네. 그러면 재량 사업비 근데 말씀하시죠. 이제 그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군 의장을 하려고 해도 네. 지역 당에서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의원들 마음대로 못 하고 의장도 마음대로 못 뽑고 당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경기도의원 할 때 뭔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분당이었는데 제가 마침 이제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그 전에 예산 담당관을 쪼아댔더니 갑자기 찾아와 갖고 의원님 저 얼마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하시니까 쓰십시오 이래요. 와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지금 재량비.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청장님 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2억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디 쓸 데 없을까요?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이래. 강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전남 도의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3억, 하반기 3억, 1년에 6억을 내요. 그럼 얘들이 업자 선정까지 다 끝냈더라고. 다 끝내고. 네. 의원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가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자들한테 빈티게 이거저거 뜯기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박수기 의원님 저기 우리가 홍보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떤 광산구를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구는 이제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과 경제 그리고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된 경제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새로운 도시 모델을 일단 광산구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포인트 있게 강하게 어필하신다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산업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국가산단이 광주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빅그린 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다 광산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또 중심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면 신세계 프로퍼티 어등산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 프로퍼티 개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과 경제 모델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군공항 이전을 통한 새로운 어떤 이런 이 인프라가 갖출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산업과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까지 모든 중심이 되는 행정이 바로 광산이다. 그래서 그럼 이 광산에 온 기회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 예, 저는 이것을 가장 새로운 광산의 어떤 기회로 보고 이 기회를 잡고 싶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네, 네. 지금 광산구는 농촌과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촌과 지금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뭐 조용히 좀 준비 여러 가지 뭐 의논하고 단계인데요. 이제 농촌에서 이제 소득을 올리는데 결국에는 소득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을 올리는데 현재 농업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논의가 되어진 좀 조심스러운 단계인데 우리 광주에 이제 산단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태양광이나 이런들 에너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농촌동 광주 여기 우리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에 이 농촌동 내에 결국 이런 태양광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그 전에는 농민들이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본인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농촌의 주민들도 실제 소득 증대를 좀 일으켜내면서 그리고 거기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공단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부의 경선 네. 정치 선거투표제로 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후보 단위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투표제로 가게 될 경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라 보면은 박병규 현 청장이 유리하게 보이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상이나 비전들을 결국에 당선이 돼야 실현할 수 텐데 네.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아까 차승세 후보라든가 각각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안을 갖고 전략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재 그 구청장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결국은 이제 선거는 이제 구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찌 되었든 이제 그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물론 이제 단일화가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예전보다는 덜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단일화도 중요한 어떤 여건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선거는 현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주로 이제 좀 보고 현재 시장이 뭐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를 보는 건데 이제 기초단체장에 대한 것들은 평가는 주민들 현재 이게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업무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초단체장들은 뭐 재선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유리하게 그동안 해왔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산구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 방금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충분하게 함께 주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광산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약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 기초단체는 위임 사무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뭔가 재량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전남의 시군구는 조금 더 있겠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기존 자치시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역 행정과의 어떤 보조를 맞출 것이고 중앙 정부와 행정을 맞춰서 이것을 끌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궁금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빅그린 산단 문제, 국가 미래 적가 산단 문제, 이런 알리백을 풀어내는 문제, 이런 게 결국에는 뭐냐면 중앙 정부와 어떻게 함께 풀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현재 중앙 정부와의 협력 이런 것들 얼마만큼 이게 과연 되어 있었는가, 준비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께서 한번 또 말씀드릴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박병규 청장께서 4년 동안 보여왔던 현재 당 어쨌든 대통령실이든 민주당 정부든 여기와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광산구가 앞으로 주어진 이 기회를 중앙정부의 임기가 같이 끝난 4년 동안 어떻게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더 확실히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 네. 구정 운영에 대한 철학. 구정 운영의 철학이요. 네. 광산구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바꾸고 같이 한번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동안에 지금 이제 그 아까 뭐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폐기물 그뭐 수거업체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무사 안일주의나 무엇보다 비밀주의 행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시민들께 이제 행정에서 뭐든지 뭐 해결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식 행정은 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이 정치와 행정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행정과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모든 그동안에는 정보의 독점이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정보의 공유가 권력이 된 시대가 왔다. 예, 그래서 모든 행정의 정보 그리고 모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정치 모든 정보들을 시민들께 분명하게 공유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독점된 정보를 다수의 시민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마를 찾아가는 그런 정치를 행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 참여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학을 공유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함께 저희 이제 제 정치 철학 모든 공유라 정보의 소수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캐치플레이는 이제 제 선거 캐치플레이는 뭐 그냥 뭐 선거는 이제 새로운 광산 시대인데요. 광산 시대 새로운 광산 시대 이렇게 이제 광주전남 행정 투어에 맞춰 새로운 광산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소수의 독점된 정보를 다수의 시민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단어를 쓰시면 네. 그리고 이제 실력도 있습니다.